인체를 파악하는 이 모든 생각이 집약된 문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무국, 태극, 음양 뭐 다 하고 지금 무슨 짓 다 했지. 인간을 어떻게 봐도 천지 합기고 뭐 그 모든 역학적인 생각이 다 투영된 문장이에요. 이게 이 짧은 문장 안에. 그리고는 간을 가르쳐 준다고. 간을. 자, 이 문장은 뭐냐면 간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는 거야. 간이 뭐예요? 라고 물었단 말이지. 응? 인간한테 간이 뭐냐고 물었는데 간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동쪽에서 바람이 생겨나는데 그 바람이 나무를 생겨나게 하고 그 나무는 시큼한 맛을 생겨나게 하는데 이 시큼한 맛이 간을 생겨나게 한다는 이 황당무계한 문장.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지. 설명을 많이 해서 조금은 감은 있겠지만 응? 이게 뭐지? 야, 동쪽에서 바람 부냐고. 동쪽에서 바람 불어? 응? 바람이 동쪽에서만 부냐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응? 여기 중국이고 봄에 응? 봄에 바람이 어디서 불지? 서쪽에서 이렇게 불고 황사가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겠지? 겨울은 북쪽에서 불어. 동쪽에서 바람 잘 안 불지. 근데 한의학에서 바람은 항상 동쪽에서만 불어. 동방생풍인데 이게 남방생풍이라는 문장을 한의학 그 예경에서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런 표현 아예 없어. 북방생풍이라는 것도 없어. 한의학에서 바람은 동쪽에서만 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방생풍? 간 이야기 하는데 왜 동쪽이 나오고 바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응? 라는 게 내가 석사 논문 주제였다고. 문장의 구조를 가보면 풍은 뭐? 육기를 이야기한다고. 목은 오행을 이야기한다고. 오행과 이렇게 조합이지. 자, 기본 전제 만물, 여기는 얘는 만물이라고. 만물. 어? 만물이지. 사람이니까 만들어진 형태니까. 모든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전제 뭐? 오행과 육기의 조합. 당연히 오행과 육기 중에 얘는 뭐가 조합된 거? 육기 중에 풍. 오행 중에 뭐? 목. 의 결합품이란다. 예? 그러니까 풍이라는 육기하고 목이라는 오행이 만났는데 거기에 산미라는 걸 믹싱을 시켜주면 간이 된다. 이 말이라고 이게. 네? 그러면 간은 오행과 육기로 구성되면 육기는 풍이고 오행은 목인데 얘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되는 오행은 산미를 넣어줘야지. 산미를 넣어줘야 간이라는 사람의 간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전체 구조는 오행과 육기 조합인데 이 산미를 넣어야지만 간이 된다는 거라고. 만물은 오행과 육기 조합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만약에 여기에 육기에 열을 주고 여기에 오행에 목과 토 만약에 금을 주면 자 열과 금이 조합돼서 육기는 아주 양기 활동이 왕성한 거고 오행의 형태적인 부분은 아주 싸벌한 냉기가 되는 조기가 되는 금기 자체를 집어넣으면 그래놓고 여기에 고미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게 이런 거야. 뭐가 되게 하는 거야. 별별 희한한 게 다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볼까? 당장 파 오미 중에 금이니까 흰색 나는 거 찾는데 흰색 나는 거 중에 열 나는 놈 혹시 있나? 흰색에 열 나는 놈이 있나? 저런 흰짬뽕. 짬뽕? 그럴 수도 있겠다. 백열등. 응? 백열등. 백열등도 뭐 그럴 수도 있고 흰색인데 열이 나는 거, 흰색인데 마약 같은 건가? 어? 흰색인데 열이 나는 마약을 내가 안 해봐서
뭐 뿅 간다는데 뿅 간다는 게 열나서 뿅 가는 건지 뭐 다른 게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열난다고 혹시 가정하면 자 그런 거에다가 얘가 맛이 쓴맛이 개입되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 열나면서 쓴 조합이 잘 없거든. 만약에 이걸 금 말고 수로 바꿔놓으면 있거든. 여기 수로 딱 바꾸면 검은색인데 성질이 따뜻한데 고미가 나는 거 뭐? 커피가 돼. 그러면 여기 뒤쪽에 생커피가 된다고. 이런 문장이라고 이게. 앞부분에 오행과 육교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데 인체 간은 이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 오행과 육교의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그 문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무형의 것이 유형을 만드는, 그래서 만물이 생성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행과 육기의 조합이니까 당연히 어떤 오행과 어떤 육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만물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간이라는 인체 이 장기는 이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라는 문장이라고. 그래서 이 특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한의학의 간의 장상이 왜 간장녀라고 간주소설하고 간이 풍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 문장 속에 다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자, 문장 동쪽부터 이해해야 된다고. 동쪽. 내가 동쪽을 가르쳐줬다고. 동쪽은 뭐 해 뜨는 곳. 해가 뜨는 곳. 이 날입자 안에 해가 들어있고. 응? 이게 동쪽이라고. 목, 기가 생하는 곳이 목인데, 예? 기가 생하는 곳인데 그것이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란 말은 이 동방을 어떻게 돼? 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기가 시작되는 곳. 왜 동쪽이잖아. 해가 떠야 뭐 아침에 우리가 낮에 양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가 시작되잖아. 근데 우주에서 기가 시작된다는 말이 뭐지? 빅뱅이지. 빅뱅, 무국이 일동해서 생양한다. 그래서 양기가 생겨났으니까 기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동방생풍은 우주가 시작될 때까지도 간다고. 기가 시작될 때, 기가 시작되는 곳, 우주가 시작될 때. 에? 야, 우주에서 기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풍이라는 게 뭐냐면 기의 흐름, 기의 활동성, 또 기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풍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 우주에서 기가 처음 생겨나서 기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저 말이 그런 의미라고. 기가 태초에 기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기가 생겨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방생풍의 의미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풍이라는 것 자체가 자, 기가 생겨나는 것, 생기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처음 시작되는 의미니까. 기의 운동성이 있는 건데, 자, 육기의 이름들이 보면 바람, 열, 뭐 습기, 한기, 이거 혹시 형태가 있나 없나? 형태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형이 없는 단어들이라고. 육기 단어에 선택된 애들이 형태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로만 뽑혀 있어. 이제 보니까. 예, 얘가 육기가 무형이란 의미 때문에. 그래서 풍이라는 것 자체 형태가 없음에 기의 시작이 나타난 거야. 처음에 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 우주가 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주에서 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자, 이 기운 자체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 에너지, 생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풍이라 하는 건데 그 풍이 목이라는 현상을 만들어요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요 풍이란 걸 기상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의 조짐, 이미지 상자, 기상, 기의 조짐이고 목이라는 말은 형의 조짐이라고, 형상이라고.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우주가 이렇게 무형에서 유형으로 만들어진 형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창조론이라고.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창조론인데, 자, 풍이라는 건 기, 형태가 없는 이미지, 조짐이라는 의미고, 자, 그 뭐냐면 우리 이 기상, 상에 대한 얘기를 집 짓는 걸 이야기를 해보면 내 머릿속에 자, 이런 집 하나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머릿속에 이 그림을 내가 구상했다면 기상이 된다고. 내가 머릿속에 이런 것. 근데 그 아무것도 없잖아. 형체만 있는데 집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다고. 이게 기의 상이라고. 근데 이 기상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종이에 이렇게 그린 거야. 종이에 이렇게 딱 그리면 이게 형상이 된다고. 형의 이미지가 드러났어. 근데 이게 집이냐고. 집 아니라고. 설계도, 도면이지, 그지? 이걸 형상이라 한다고. 도면 자체는 집을 그려놨지만 실은 집은 아닌 거라고. 구상이지. 이게 형상, 기상을 이야기하고. 근데 얘는 자, 무형의 생각에서, 집이라는 무형의 생각에서부터 어떤 형화된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거예요. 기가 형화를 시작했다. 형태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의 운동이. 그래서 생기, 기의 활동성이 높은 것이 무형의 상태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걸 풍이라 하는 거고, 그것들이 형체화되면서 운동하는 걸 목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과 풍의 차이라고. 그래서 오행을 만드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얘들은 형태가 있지. 이제 보니까 형태 있는 단어들로 선색이 돼 있네. 나무, 불, 흙, 쇠, 물. 우리가 형태를 가진 것으로 오행이 형태라는 부분을 저렇게 또 알려주고 있다고. 단어 선택이. 근데 볼까? 나무이라면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나무가 어떤 형태냐 하면 없다고. 나무란 나무가 없다고. 나무란 나무는 없다고. 소나무, 참나무, 버드나무는 있지만 나무란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게 상이라고 한다고. 상, 이미지. 나무가 어딨지? 나무가 어딨어? 소나무가 나무야? 참나무가 나무야? 이제 보니까 나무라는 저 단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나무 송자를 쓰지 않았고 나무라고 써놨단 말이야. 근데 나무란 나무는 없다고 애초에. 근데 우리 나무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나무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모든 나무의 이미지가 뭘까? 그냥 이렇게 쪼가게 생긴 이거지, 그지? 이거. 이 이미지로 된 그 모든 걸 나무로 한다고. 소나무, 참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게 뭔데? 기가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이미지를 가진 형태라는 의미라고. 그 의미로 추상된 게 이 나무라는 것. 기가 처음 생겨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의 이미지라고. 이게 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가 시작되는 곳, 기가 시작되는 에너지를 가진 형상이라고 해요. 이 말 이해가 됐나 혹시? 그래서 풍이라는 생기가 좀 더 엄화돼서 생기의 에너지를 가진 나무라고 표현이 되는 상태가 오행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이 목기 자체를 형성하게 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 형태를 가진 운동성을 가지려면 내 몸에 무형의 운동성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형태의 운동성이라는 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운동성인데 하나는 무형이고 하나는 유형적인 요소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풍과 목은, 풍하고 목은 하는 일이 기를 생겨나게 해서 동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충만된 두 가지의 오행과 육구가 결합이 된다. 근데 자, 이거는 기상이고 형상이니까 형체가 없어. 그래서 이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의 설계도에 따라서 흙 반죽을 해서
집을 쌓아야지 집이 나온다고. 흙반죽을 뭘로 할래? 흙으로 할래? 콘크리트로 할래? 철근으로 할래? 돌로 할래? 모래로 할래?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그때 무엇을 섞을 내가 산미를 섞어야 된다. 이게 재료라고. 근데 이 재료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아까 이렇게 생긴 집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라고. 여기는 이제 내가 벽돌집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때 벽돌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큰 콘크리트의 그것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 벽돌을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면 안 되고 이 철근을 집어넣어야 돼. 다른 것이 개입돼야지만 뭐 딴 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게 난 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응? 간을 만들려면 여기에 이 정도의 구상, 내가 머릿속에 간으로 구상된 그림 속에서 재료는 풍과 목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산미를 집어넣어야지만 기를 생겨나게 하는 생기의 본성. 이렇게 인체에서 생장 화수장을 하기 위한 오점육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역할이 기를 생겨나게 하는 역할을 가진 형태를 만들고 싶었다면 풍목의 산미를 집어넣어야 된다야.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게 간인 게다가 되는 거고. 자, 왜 하필 산미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건 내가 이번 강의 때 이미 한번 언급을 해줬어. 얘들은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지랭이처럼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들 둘이에 다시 기가 올라가는 걸 넣으면 이건 폭발만 하는 거지. 기운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간은 뭐냐면 이놈이 간이라고 생긴 놈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얘는 기를 무조건 생겨나게 하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래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기를 생겨나게 하는 에너지들을 갖고 기본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풍과 목의 에너지를 갖고 충만되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동일한 풍목을 집어넣으면 아예 이 한쪽 운동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살짝이 수렴시켜 모아주는 거야. 산미가 수렴시켜준다는 건데 꽉 올라가는 이 아지랭이 같은 기운을 가지고 그 기운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내가 고미를 집어넣으면 아지랭이 기운이 꺾여서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매운맛을 집어넣으면 이 아지랭이가 그냥 열기가 돼서 날아가 버릴 거고 또 뭐? 가미를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중화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이렇게 거두어 놓으니까. 근데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 근데 필요한 건 이렇게 모아놓고 난 뒤에 터트리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음기가 모여진 상태에서 기가 터져 나가는 요걸 만들고 싶다는 거야 지금. 간이 원래 하는 게 목이니까 자체, 음식에서부터 기 자체를 만들어내는 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음기 자체를 이렇게 모으는데 본성은 기화작용을 해야 되는 이 역할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풍목을 집어넣고 살짝이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 두 개의 동질의 에너지와 하나의 그 기의 속성을 살짝이 잡아주는, 이렇게 음기 자체를 살짝이 만들어서 잡아주면 그것이 간의 역할이다. 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간은 기운이 이렇게 모여져서 팡 터트려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적 변화가 뭔지 봤더니만 옛날 사람들이 간은 음기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생기가 시작되는 곳이네 라는 걸 알았다. 그럼 포도당이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마다 ATP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축이네 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간장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간의 장상이, 간이 피를 저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장한다는 빨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가. 그 빨아당겨서 피를 이렇게 간에 피를 다 저장을 해놓으면 이 피에서부터 뭘 하는 거? 애초에 본질인 기가 생겨나게 하는 역할이 간이 하는 역할이다. 그것이 전부 다야. 간의 역할은 이거 말고 없어. 피 자체가 블러드가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 피는 뭐 이제 음식의 영양분. 음식 이야기네. 모든 음식 자체 영양분은 간으로 다 빨려 들어가네. 왜 빨려 들어갔을까? 여기서 기를 만들어야 돼. 여기에 풍목의 에너지가 있어서 얘들이 이 속에서 이제 음식물 영양분이 있으면 이 영양분에서 기를 탕탕 생겨나게 하는 그 조절을 간에서 합니다. 그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갖고 당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인체 전체 당 대사를 조절하면서 당에서 포도당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겨나게 덜 생겨나게 이런 역할까지도 한다고. 어떻게 보면 저장하면서 생기를 한다는 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 장렬하면서 간주 소설하는 기운을 생겨나게 하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역할을 기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 간에 부여받은 본질적인 임무다. 근데 이 기는 음식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다. 왜? 어둠에서부터 동쪽이라는 건 어둠에서부터 음에서부터 태양인 양기가 올라가는 곳이거든. 그래서 딱 이 취상에 딱 맞는 인체 장기 조직이라는 거예요, 간이. 그래서 혈을 저장해서 그 혈을 갖고 기를 생겨나게 하는 곳, 그것이 간이다. 그래서 간이 목인 거예요. 그게 간이 목인 이유야. 이해가 됐나? 어때? 이제 이 문장에 보면 기의 생성 원리를 가진 그 작용을 가진 애와 그것을 기운을 모아놓는 것들의 결합품이 간이 하는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구나 가 보여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간은 본질적으로, 자 이건 형태적인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풍목의 에너지가 강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결론은 저렇게 나는 거지. 간은 풍목의 에너지가 강한 곳이네. 근데 풍목이 뭐냐고?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운동에 기가 이렇게 기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음에서부터 높아지는 단계를 목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기의 활동성이 점점 높아지는, 음기에서부터 양기로 전환되는 그것이 풍목이다. 간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간에서 강한 풍과 목기가 나오겠지. 그것도 이제 됐지. 그래 따지면 간이 풍이다 하는 말이 그 이야기로, 간에 바람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 간에서 뭘 하는가 하고, 간은 음식물에서 기를 많이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게 간이 풍이에요 라는 이야기라고. 풍이라는 게 기가 여기서는 생성돼서 동하는 에너지로 표현되는 거니까. 간은 음식에서부터 무형의 기를 생기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성된 무형의 기가 풍의 에너지겠지. 인체에서 풍의 에너지는 유행기화를 추동시키는 에너지가 있다. 생명 현상이 있어서 음식물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추동 에너지를 간에서 만든다는 의미라고. 저 풍감에 있는 풍이라는 글자, 목이라는 글자가. 음식물을 베이스로 한다는 꼭 기억해. 음식물 베이스 안 하고 기를 바로 하는 건 어디? 폐하에서. 폐하고 간이 서로 음식과 기의 대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기, 폐, 자, 이게 간이네. 근데 보니까 폐는 음식이 아닌 기를 갖고 바로 서는. 자, 얘가 혈, 얘가 이제 기. 이 구도가 혹시 이제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져야 될 거고, 만약에 간이 되게 크고 폐가 작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태음인의 생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장상 중에 간은 장렬하고 소설을 하는데, 장렬과 소설, 피를 저장하는, 빨아들이는 능력이고, 이 소설은
기를 생겨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기가 많아지는 능력이라고. 근데 이 기능이 만약에 50대 50을 하고 있었는데 폐의 기가 떨어져 버렸어. 폐가 약하니까 폐의 기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장렬과 소설 기능이 뭐가 약해질 것 같아? 폐에서 공급되는 기가 떨어지면 간은 폐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기를 강하게 생성시키는 소설의 힘, 그 기능이 떨어지겠나 아니면 그냥 혀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겠나? 소설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이건 기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기화를 폐에서 받은 저 기로, 임동맥의 추동 기로 인체 전체 기화 현상을 촉진시켜서 인체 활동성의 에너지를 높여야 되는데 그 폐기 자체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소설의 기능이 저하돼. 그럼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게 뭐냐면 장렬의 기능이 강화가 돼요. 저장하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저장만 하고 방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태음이. 그래서 많이 처먹긴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안 생겨. 비만해지는데 힘이 빨리 안 생기고 빨리 순환이 안 돼서 굳어 들어간다고. 그래서 뚱뚱한데 잘 굳는다고. 목하고 어깨 도 뻐근하고 혈압도 떨어지기 쉽고 심장도 약해지기 쉽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 쪽에 지방은 많이 쌓이는데 분해를 못하니까 어때? 간 자체가 찌꺼기들이 되게 많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여기다 음식 이게 간 자체 장열이니까 음식 자체의 흡수 능력이 높아진 거니까 음식은 많이 먹는데 대사 기능은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운동을 하면 이 혈은 많은데 동적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을 못 내는 건데 운동은 안 하고 배고픈 걸 하고 또 먹어서 해결하고 자꾸 비만해지는 성향이 딴 체질보다 많아진다. 그 덩치는 큰데 근육 경직이 훨씬 심하게 오고 양기의 활동성 자체가 되게 약화가 돼. 그래서 땀이 잘 안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한 건 코, 기관지, 폐 쪽의 기능들이 대사 기능 자체가 저하되면서 감기,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오고 여기에 몸의 형태는 커지면서 비만해지는 고지혈증해지는 그리고 형태 자체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들어가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나는 이런 성향이 되게 쉽게 생기게 돼요. 간대폐소 요 하나에만 살짝 바꿔놔도 경향성이 살짝 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음이는 운동하라는 이야기, 땀을 흘려야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 저장된 혈 자체를 기 자체가 부족해, 폐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폐기를 끌어올려서 기의 전체적인 활동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 형태가 분해되지 않는다. 비만한데 힘없는 애로 계속 남는다. 근데 운동하면 그 에너지들이 양기 자체, 폐기가 약한 거를 보충할 수 있는 거니까 운동을 해주면. 그래서 운동하면 태우면 되게 건강해진다 하는 특성이 나옵니다. 반대를 해보면 폐가 되게 크고 간이 되게 작아버리면 태양인인데 이제 태양인은 어떻게 될까? 유추가 돼야 돼. 발산만 간이 이제 반대지. 폐기가 강하면 소설이 강해지는데 뭐가 약해져? 장열 기능이 떨어져. 간에서 영양분 저장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빨리 방산이 되고. 그럼 인체에서 근육이라든지 인체 당을 저장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지속성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져 버려. 하고 음식물 자체를 저장할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 음식물이 잘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간에서 이렇게 쭉 음식을 빨아당겨줘야지 소장이나 이쪽에서 흡수가 되는데 간에서 빨아당기는 양이 상당히 적으니까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도 못하고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이게 정체되는 일이 잘 생긴다고. 그래서 태양인의 을격반이증이 일어난다고. 이거 끄끄거리는 일이 잘 생긴다고. 빨리 간에서 안 당겨주니까 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게 거기에다가 간 자체의 기능, 간의 저장 능력은 떨어지는데 폐기 자체가 위에 역상하는 이 기운이 쉽게 만들어지니까 간에 혈류가 일어나면서 기가 역상하는 일이 생기니까 여기서 꺽꺽한다고. 폐가 이렇게 폐로 들린다고. 그래서 트림, 꺽꺽거리는 증상이 태양인한테 많이 생겨서 태양인이 병든 무조건 을격반이증이 일어난다고요. 그 기전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체의 상황들, 기와 혈의 관계들을 계속 따져놓고 보면 그 체질적 특성이 뭐다 하는 게 보인다. 물론 그 밖에 더 많은 거, 뭐 간의 나머지 기능들, 폐의 나머지 역상하는 기능들까지 다 조합해서 일일이 따져보면 성격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병드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패턴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게 나중에 체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체질의 특성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야. 아까 태어민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한 흡입 능력이 되게 좋다는 거를 우리가 정신적인 상태로 보면 물욕이 되게 많네. 욕심이 되게 많다고 태어민들. 야망이 세고 뭐 이렇게 엄큼하고 혼자 이렇게 챙기고 자기 거를 안 놓으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겠네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운동이 열심히 해서 그런 성향을 털어놓고 태어민 중에도 희생적이고 박해적인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태어민의 성향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내면적으로 욕심이 되게 많아요. 뭘 가지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고 자기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성향이 있겠네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원래 소서이균이 위로 역상을 빵빵해 화가 잘 나는데 이건 어때? 이래 되면 화가 잘 안 나는데 억눌리는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강하게 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상황이 더 많다고 울화증이 더 많고 혼자 쏘가리 하는 성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혼자 쏘가리 하니까 소심하다는 성향이 만들어진다. 소심해져. 소심해지는 성향이 태어민한테 태어민이 소심해질 수 있네 이제 보니까 왜? 방산을 펑펑 화를 터트려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눌리고 겁이 많은 성향이 만들어지고 소심해지는 성향이 만들어진다고. 폭발적인 자신감이 떨어진다. 근데 혼자 이렇게 생각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의 욕심, 야망, 계획 이런 건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팡팡 다이나믹하게 잘 못하는 경우가 내면적으로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폐기 자체가 떨어지니까 아까 그 상태 심리적인 상태 폐의 기운 자체가 약화가 되니까 더 성향 자체가 침울해질 수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고 이게 기화 자체가 계속 한다니까 다운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태어민 성향 중에. 그래서 태어민 이 기본적인 성향에 얘가 우울증에 탁 걸렸을 때 와 급격하게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독해질 수 있고 심각하게 자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성향 놓고 가만히 하나씩 생각해 보면 뭐든 유추가 경향성에 대한 유추라는 게 계속 할 수 있다. 네. 이게 진짜로 이제 간이라는 게 우리가 조직 자체가 하고 있는 어떤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간이라는 게 전체 기의 변화상에서 저렇게 응축되고 기가 생겨나게 하고 동적 에너지고 한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으면 인간이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간을 보고 있다면 간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인간성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문장 안에 상상하고 풀려면 더 많은 이 간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간 자체가 장렬하고 소설한다는 기본적인 패턴의 생리를 하는 거고 이제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간이 해독 기능을 해요 화학적인 합성 그건 음식물이 들어가서 깨끗한 음식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당연한 거 내 몸에서 음식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밥을 씻어서 먹는 게 똑같은 얘기가 간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음식물 자체를 정화를 하는 시스템 그래서 해독 기능 자체가 그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네 화학적인 변화를 계속하는 이유는 얘를 계속 분해를 해서 나쁜 놈은 빨리 씻어내고 좋은 영양소만 남겨놔야 되니까 그 세척 과정을 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형태는 외부 거예요. 내게 아니었다고. 소나 닭이나 김치 거였다고. 걔들을 흡수시켜서 내 안에서 깨끗한 상태로 대놓고 언제든지 양기가 되도록 그래서 포도당 형태로 바로 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생겨나게 하는 게 간의 역할이다. 목적은 해독 기능을 하든 그 안에 화학적인 어떤 화학 공장을 해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음식으로부터 어떤 맑은 에너지를 얻겠다는 그 본질적인 역할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음식물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걸 그쪽에서는 TCA 사이클을 돌면서 해당 과정 하면서 어떻게 음식이 기화돼서 에너지화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뿐이라. 뭐 TCA 사이클이나 그쪽에서 하는 간의 생리나 간의 해독 기능이나 이거랑 한약의 간장열하고 간주 소설하고 간주 풍하고 그게 다른 게 있나? 없다고. 음식물이 기화돼서 에너지가 되는 곳, 그래서 음식물이 저장되는 곳,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곳, 장렬과 소설이라는 의미 그게 안 달라. 같다고 사실은. 다를 이유도 없고. 그걸 본질적인 부분에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간이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화학적인 설명을 하는 이 차이만 다르다. 한번 보면 그치? 목적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동일하다고. 한약적인 표현 자체도 틀림없이 음식물 자체를 기화시키는 것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하고 있는 거고, 서양의 리버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한의학의 간이나 서양의 리버는 다른 거 없다고. 하는 거 똑같다고. 표현 자체가 다르다고 그냥. 근데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